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의 이제 발언 논란인데요. 26일 날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하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에 그 양주회가 있는데 그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 안보를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발언을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환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발언을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6개월 남았다. 이게 아마 대공수사권이 경찰 이관되기까지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이제 저격한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을 표현한 건지 비유적 표현인지 적절한 건지 또 부적절하다고 해임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먼저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한 막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간첩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간첩이 뭔지를 알고 계신 검사인 것인지, 그런 과거 전직 검사 시절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막말에 대해서는 과거에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 발언해서 형사처벌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고영주 변호사 사례. 그런 것들 보면 참 알만한 법조인들이 왜 이런 황당한 실언을 하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 이게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했죠. 그래서 무죄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서 간첩이라서 유죄 방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리고. 네네. 저는 그래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다, 히틀러다, 예. 또는 이게 나치다. 뭐 이 정도 발언했다 해서 이게 진짜 히틀러, 나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그 상당히 저는 비유적인 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간첩을 잡는 기관이 제일 잘 잡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수사권을 없애니까 간첩을 못 잡게 됐으니 이 간첩을 비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뭐 간첩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지. 진짜게 북한하고 내통해서 뭐 형법의 간첩이나 국가보안법의 간첩은 아니다. 좀 정치적인 저는 표현이다. 물론 이게 저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그것도 이게 자문기구지만 위원장이 했잖아요. 이 지위로서. 제처럼 이게 저도요. 개인 유튜브 나가서 문재인 간첩이라 한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몇 번 했어요. 그건 이게 제가 사인 자격으로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렇게 국가기관의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간첩이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긴 한데 그러나 이게 뭐 이걸 그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거나 이건 아니고 정치적 표현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히틀러라고 하면 또 어때요? 서로 이게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봐요. 네. 조영주 부대변인. 저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이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모든 국정 운영이 한 3, 40년 후퇴하고 있는데 2년까지도 후퇴하고 있어요.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간첩으로 몰아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획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저는 이 맥락을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은유적 표현이다. 이게 무슨 국어를 하면 다 알잖아요. 팩트가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국민들 70%가 모른다. 이거는 단정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거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물러나라.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이 시대를 살면서 한 시대를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살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현 정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즉각에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 부대변인. 네, 저도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번 그 박인환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간첩이다 발언은 많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별도의 뭐 유감 표명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경험했거나 안보 의식이 강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비판의 팔알이 한 이 대북 문제에 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자세,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 최초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한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6.25 73주년만 봐도 굳이 6.25 전쟁을 미중 전쟁으로 비유하고 이 김일성의 남침이나 전쟁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하는 이런 모습은 저 같은 30대의 경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했구나 이렇게 뭐 넘어가면서 며칠 기분 나쁘면 그만이지만 저희 할아버지 같은 학도병으로 6.25 참전한 이런 분들은 그 방송 보면서 집에서는 바로 문재인 XX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정서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의심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서정욱 변호사를 포함하여 보수 쪽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도 그 발언은 일단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뭐 유감 표명이나 뭐 사과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야권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러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음해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가 아니다. 뭐 해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경질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질해야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착각해가지고 그건 좀 사과를 드립니다. 고영주 변호사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에서 2022년 9월 16일에 뒤집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서 하여튼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적절한 발언의 수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책임지고 사과하는 수준. 그러니까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사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발언은 사과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 그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막 멋대로 막 함부로 짓거려도 그게 다 뭐 용인되고 예 괜찮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규율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분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 금도를 벗어난 수준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도 나치와 관련해서 그 상징만 갖고 있어도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한 거죠.